국회의원 정수 50명을 감축하겠다. 지난번에 김기현 전 대표도 한번 얘기했다가 또 쑥 들어갔고 이게 근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거가 꼭 능사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특혜를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서 과연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게 개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예. 굉장히 전근대적인 예. 개혁 아니죠.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해. 사실 저도 초선 때는 그런 게 개혁인가 했어요. 그렇게 해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 국회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시민혁명 같은 걸 해서 서구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정착된 나라가 아니다. 나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짧게 어떻게 보면 끝났죠. 예. 그죠? 그러니까 예. 너무 쉽게 성공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서구와 같은 긴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지도자 몇 명에 의해서 예. 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진행된 것처럼 보이죠. 실제는 예. 그렇지 않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민주화 운동이 딱 그러니까 소위 그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그 시민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를 구성하면서 시민들이 우리의 대표를 드디어 제대로 보낸다. 그러니까 유정회 같은 국회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국회를 구성하자. 네. 그래서 국민의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국회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국회야말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국회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이 국회야말로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이 바쁘니까 생업에 예.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당할 경우에 이것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대신해주는 게 의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회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쇄신을 한다,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개혁해야 되냐면 의회보다도 먼저 개혁해야 될 곳은 행정부예요. 행정부다. 집행부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세히 보시면 쇄신이라고 떠드는데 매번 보면 이상하게 국회가 타겟이 돼요. 맞아요. 그것은 그렇죠. 어떤 나라의 특징이냐? 예. 독재국가의 특징이에요. 잘 보시면요. 예. 중국, 러시아, 예. 그다음에 뭐 각 그 무슨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 아랍 여러 예, 국가들 예, 좀 예. 전체주의적인 파쇼적인 국가들 이렇게 보면 그런 국가들의 특징이 항상 의회를 탄압을 해요. 그리고 그 의회를 탄압하면서 네. 개혁을 내세우죠. 부패 청산 이런 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의회도 부패 같은 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라는 것은 국민들 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킨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과 귀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이 시민혁명을 해서 스스로 의회를 세우고 했으면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멋이라 이러면서 니들이 뭔데 우리 대표의 숫자를 줄이니 많이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맞아요. 국민들은 또 일부가 상당수가 박수를 치세요. 그 왜 그러냐? 독재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민주화가 됐지만 스스로도 너무 오랫동안 독재에 길들여져서 이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도 잘못이 있죠. 군림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유정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의회가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권력의 대표 역할을 또 일부 막 해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요. 예. 체포동의안 문제도 그렇고 의회 숫자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검찰공화국에서 예.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국민들이 지금 이게 공포시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하죠. 이 말을 자기 검열을 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줄 사람은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관이 국회잖아요. 그렇죠. 국회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사 적어도 검찰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예. 제대로 된 민주 정권, 시민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절대
국회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 권한을 줄이거나 권능을 줄이거나 불체포 특권을 폐지를 내려놨거나. 해가지고 우리 방패를 다 없애겠다, 우리 스스로 다 내려놓겠다 하는 모짜리 같은 짓은 절대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된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 맞아요. 엄중함을. 그죠? 맞아요. 평소에 뭐 그 생각 하더라도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지금은 안 거예요. 돼. 네, 지금은 그리고 이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한동훈은 검찰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국민이 뽑은 의회의 권한을 줄이는 거를 가지고 쇄신이라고 해. 적어도 말이죠. 예. 민간인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좀 잘못 판단이지만. 예. 그죠? 그런데 어디 감히 집행부에서 국민들 위해 군림해 오던 자가 예. 그 국민의 권한을 그래도 기본권을 보호하던 역할인 국회를 갖다가 줄이겠대. 그것은 너무나 쏙 보이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려가지고 야당이 말이죠. 무슨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운운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야당도 단 여기에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되 철저하게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이 국회의 역할이 뭐고 네. 집행부의 역할이 뭐고 뭐고. 지금 진정한 개혁은 누굴 대상? 대통령을 개혁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무슨 당연하죠. 소리 하는 거야 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스로 야 우리는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지금 망각하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돼요. 견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데. 참.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 공부가 정치학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 역사 공부도 안 돼 있고, 네, 그죠? 예. 이 서구의 시민 사회의 발전상 시민혁명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지 왜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갖다가 예. 국회 권능을 뺏는다라고 하면 박수 치는지 그건 독재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또 어제 이제 논란이 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법적 처리를 받아서 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이런 데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 얘기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김태호 아시잖아요. 아니 강서구청 그러니까 후보 후보. 냈잖아요. 예, 그럼 예. 사과부터 해야 되잖아요. 안 사과부터 하잖아요. 해야지. 그리고 이건 이미 국민의힘 정당 정책에 있다며요. 그 안에 있는 걸 왜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실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말하자면 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지금 네. 싹 입 싹 닫고 네. 마치 변신수를 갖다가 무슨 둔갑수를 갖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과부터 해야 돼. 사과부터 말 해야죠. 잘했는데 사과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전 이해가 안 되는 예.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예. 불리하면요. 예. 그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돌변해서 딴 얘기합니다. 딴 얘기라고.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위기 궁지에 몰리면요. 어떤 논제에서 그러면 갑자기 그 논제의 곁다리를 꺼내면서 상대를 역공해요. 맞아요. 한동훈 그게 특징이에요. 비대위원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네. 말싸움을 막 몰고 가서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똑같은 싸움판이 되면서 네. 국민들이 눈을 돌리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 사람들 특징인데 한 번도 살면서 남한테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예. 중학생들 중에서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예,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한 애들이죠. 네.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 하나 말끝마다 한마디도 안 지거든요. 그걸 뭐 우린 좀 뭐 이렇게 그 사춘기여서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라서 그 또래들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도 안 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특징이 그래요. 네. 그건 이제 그건 왜냐하면 성장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아직 성장하고 있나요? 성장기에 있나 보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고도의 전문. 그렇죠. 근데 한동훈 분야. 비대위원장은 문외한이긴 하죠.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속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이잖아요. 이분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울 후보로 나서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잘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전략이죠. 전략 공천.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전략이 이번 선거의 큰 전략이 운동권 심판인 것 같아요. 예. 운동권 심판이고 이번에 이렇게 쭉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 운동권을 비판해온 인사들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더 과격한 운동권도 있긴 하던데 그 사람들은 좀 안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운동권을 이제 악마화하면서 그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그 영입한 사람들을 자객으로 내보내겠죠.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그 지금 정청래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민주당한테 유리한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도 자체를 운동권 청산 뭐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이제 정권 심판 구도가 무너지는 거죠. 정권 심판 구도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 구도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거는 뭐 민주당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대의죠. 지금 대의죠. 이 상황에. 그죠? 시대 정신. 시대적인 대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대의를 제1야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게 역공을 당해서 거기 들어가면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들은 이번에 출마를 조금 자제를 하던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큰 역할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게 거의 말린다. 그 프레임에. 그다음에 사실 운동권을 그러면 왜 청산해야 한다고 얘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일부 먹히느냐 하면 운동권이 기득권화돼 있다고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옛날에 민주화 운동도 하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일종의 정치적 자산이죠. 근데 정치적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누렸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득권화 됐다. 도덕성에도 문제가 좀 있더라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뭐 깨끗한 거는 아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사례로 이제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레임을 깨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권이 기득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자산도 있지만 지금도 역시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운동권의 어떤 헌신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선거 전략을 구사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서면서 검사들의 권력, 그러니까 검사 권력으로서 누리는 기득권. 그건 뭐 법조인이시니까 아니 보세요. 나와서 정관 예우 받죠. 그리고 뭐 사회이사 엄청나게 하죠. 그다음 노펌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자리에 다 있어요 보면.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뭐 검사 출신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다 합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검사 기득권은. 그건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니까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법조인으로서 검사들이 누리는 권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항상 검찰 권력을, 검찰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통하는 전근대 조직이에요. 이게 일제시대 조직 체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이건 시대 정신이고 국민들이 다 한 70%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걸 어차피 내세워야 되겠죠. 그죠? 내세워야 되고 이거는 검찰이라는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 그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 이거의 마지막 산물 마지막 상징이 검찰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군사 문화를 청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검찰 세력을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청산을 하고 우리가 그 검찰 문화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거죠. 검찰 조직도 개혁하고요. 그죠? 수사권 전체 검찰, 경찰 이런
그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들고 나올 때 거기 밀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밀리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반대 지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검찰 세력에 대한 어떤 청산, 예. 또 이 검찰 문화의 청산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다. 예. 라고 하면서 그것의 상징적인 또는 그것을 가지고 연합 전선을 편다든지 어떤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서 다만 약점이 되는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도 이 어떤 운동권의 어떤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정을 자정해야 해야 된다. 되겠죠. 네. 그래서 혁신안을 미리 내놓고 그런 것들을 사실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공천하면서 혁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하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